오늘의 교육은요, 회계 전산화를 위한 원장님들께 시스템 활용 교육이라고 안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안내드려야 될 내용이 전산화를 위한 필수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오늘 교육에서는 저 회계 전산화가 무엇일까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전산화가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게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셨을 때 시스템 사용법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원장님들 기본적인 사용자 매뉴얼도 책자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인터넷 창에 들어가셔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저희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사용법도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원장님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환경 설정 방법도 있으니까 원장님들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지요? 자, 실행을 딱 눌러주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이 열리실 겁니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 보이시지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도 제가 교육 전에 프로그램을 다 실행해 주세요 라고 안내 드렸잖아요. 모두 다 같이 메뉴 오픈 한 번만 눌러봐 주세요. 사전에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이보드에 마이보드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마이보드에 마이보드를 클릭하셔서 원장님들께서는 중앙에 있는 사업자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셔서 실제 나의 고유 번호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고유 번호가 지금 보육통합의 고유 번호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실제 원장님이 이용하고 있는 고유 번호와 다르고 이전 사업자에 있는 고유 번호를 이용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유 번호가 맞아야 됩니다 라는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상의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헬프데스크에 연락 주셔서 저희 원장님들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좋은 게 상당히 저희 과거에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전화 연결이나 이런 게 문제시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요. 전화 응대율이 100%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6월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100%예요. 만약에 전화가 통화 중이어서 끊으시는 원장님들까지도 저희가 다시 피드백 전화를 다 드려서 전화 응대율을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화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끊으셔도 아니면 뭐 이 번호로 전화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콜백 서비스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은행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죠? 만약에 나는 국민은행을 썼다가 신한은행으로 가거나 신한은행을 썼다가 국민은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중간에 바꾸시는 경우는요. 마지막으로 바뀌신 은행에 대한 적립금만 나갑니다. 그럼 중간에 바꾸는 거에 대한 거는 적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은행사 간의 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A라는 어린이집을 은행을 쓰다가 국민에서 신한에서 국민으로 가게 되면 최종 시점에 대한 것만 받게 됩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결제 계좌와 은행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주 거래로 제일 많은 돈의 흐름이 있는 결제 계좌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바꿔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메뉴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 원장 조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장 조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드 매입 내역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카드 매입 내역 보이시나요? 카드 매입 내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는요. 전체 기간을 놓으셔도 되고요. 조회를 눌렀을 때 원장님들께서 클린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다 보여야 됩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1개, 어느 어린이집은 최대 뭐 7개, 8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용을 이렇게 나눠서 이용하시는 원장님들까지도 보이셨는데요. 그 카드가 다 보이셔야 됩니다. 교체나 추가 발급을 하실 때 간혹 클린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평가나 이런 쪽에서 문제시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서울형 평가라든가 클린카드 사용 실적을 바라보실 때 적립금을 받을 때 문제시 되는 경우들이 여기를 보시면 원장님들이 아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추가 발급을 받거나 교체 발급을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조회하셨을 때 원장님들께서 쓰고 계신 카드 번호가 여기에 반드시 있는지는 누가 확인하시라고요? 원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형 원장님들 평가에서는 클린카드 사용 실적 비율은 여기에서 잡혀져 있는 카드 사용액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원장님들께서 전표를 입력할 때 나 카드 썼어요 라고 하는 결제 방식별 집계로 판정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매칭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안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원장님들께서 시스템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원장님들께서요, 여기 보시면 우리 원래 사용자마다 여기에서 보면 아동교직원 물품 관리가 있잖아요. 맞죠? 있는데 원장님이 로그인을 하셨는데도 아동교직원 물품 관리가 안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원장님들께서 그 법인인증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원장님의 사용 권한이 지금 회계에만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나는 사용 권한을 법인 인증서로 주시잖아요. 맞죠? 여러 선생님들을 권한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권한을 뺄 수도 있잖아요. 법인 인증서로 들어가셨을 때 원장님이 처음에 내 권한을 어디만 주신 거예요? 회계만 주신 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메뉴 오픈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아동교직원 물품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메뉴가 안 보이시는 원장님들은 교직원이신 분들은 대표이신 원장님이 권한을 아직 안 주신 거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권한을 받은 것만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장님이신데 내가 원장인데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인 인증서로 로그아웃 하시고요.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권한을 다 부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내용도 기억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전산화를 위한 사전 필수 요건에 대한 지금까지 입력해왔던 방식에서 추가되는 요건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들께서 지금까지는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요.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직접 날짜를 선택하시고 오늘 날짜가 9월 27일이야. 오늘 세입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가 얼마 들어왔어? 통장을 직접 보고 금액 얼마 들어왔어? 라고 해서 적요란에 적으시고 직접 등록을 하는 방식 이렇게 결제 방식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 9월로 갔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지실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을 여기 등록 부분 보세요. 등록 부분에 보면 무조건 다 직접 등록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일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거는 대행하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있으시대요. 대행하시는 원장님들은 모든 전표가 직접 등록으로밖에 등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만 회계보고 하는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어떻게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계좌 내역을 연동하셔서 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모두가 통장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장님들께서는 직접 등록이 아닌 계좌 연결을 해서 회계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올해는 시범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다 무조건 만약에 맡기셨던 분들도 직접 다시 입력하시는 거 연습하셔서 무조건 원장님들께서 회계 정책에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1번 바뀌는 거 계좌 서비스를 연결해서 원장님들께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 죄송합니다. 영수증 증빙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보시면, 자, 월 단위 들어가 볼게요. 전체 기간으로 놓였을 때 지금까지는 영수증 증빙을 안 하셔도 됐었잖아요. 그죠? 선택사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무조건 원장님들께서 영수증에 대한 거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세입 부분 있잖아요. 세입 부분은 여기에 고지서나 수납 영수증을 필수로 영수증을 입력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자, 고지서나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외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필요 경비에 대한 거는 단기납 정산서, 단기 정산서 있죠?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 정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기 정산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이 아동관리를 쓰시는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자동 연계될 것입니다. 라는 안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청구수납을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로 청구수납을 아동관리를 기능을 통해서 쓰시는 원장님들은 단기 정산서가 시스템에서 연동될 예정이에요. 이 뜻이에요. 다만 원장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전표 관리에 있는 필요경비 정산 있죠? 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얘는 뭐가 빠져 있어요? 미납액이나 선납액이나 전입금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지요. 그래서 얘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지하고 수납했던 내역을 시스템으로 관리했던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 정산서까지 만들어질 터이니 어떤 걸 쓰셔야 된다고요? 아동관리를 쓰시는 원장님들만 연동되실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관리도 기능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차입금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업로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영수증 증빙으로 직접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매달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이 들어왔고 상환이나 이런 것들을 매달 고정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매번 똑같은 영수증을
계약 관련 서류를 넣을 수는 없으니 저희가 시스템에서는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메뉴 오픈하면 거래처 관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래처 관리를 딱 들어가면 여기가 바뀔 예정이에요. 바뀌어서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자, 설명드려 볼게요. 원장님들 이거 잘 안 쓰고 계시는 기능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실제 지금은 원장님들께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원장님들 클린카드를 쓰시는 카드 거래처들은 여기에 명단이 쭉 뜨고요. 자동 등록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거기까지는 구현되어 있는데 계좌 이체를 했던 거래처는 저희가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거기는 직접 추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계약 관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약 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고정적인 거, 예를 들면 뭐 렌탈 계약이라든가 고정적으로 자동이체되는 렌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모님과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위탁계약이라든가 특별활동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업체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월세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들이 여기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계약 관리가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첨부되는 기능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매번 입력하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 다만 그런 내용은 첨부되어서 업로드가 됐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자동 연결을 하시던 연결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들어오는 1년 미만 퇴사자들의 퇴직 적립금 적립 내역서도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도말 잔액 증명서도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좌 연계를 하시게 되면 이 계좌 잔액 증명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연결해서 보여드릴 것이니까 원장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에서 바라보면요. 인건비에 대한 거는 급여 대장이 연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직원 관리를 쓰시고 있는 원장님들은 저희 교직원 관리를 쓰시는 원장님들은 급여 대장이 자동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증이나 통장 사본 해당 교직원에 대한 통장 사본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시스템에서 자동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거래처 관리에 자동으로 연결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용에 대한 거는 그 회의록이라든가 뭐 여비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여비가 나갔다라고 하면 출장 명령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나 뭐 대출금 관련에 대한 당연히 거래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의비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면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 정도가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던데 그런 경우는 수당 지급 조서와 운영위원회의 통장 사본과 계좌 이체증이 같이 붙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기본 보육 활동비가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연간 또는 월간 행사계획표가 포함되어야 된다. 필요경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거는 정산 내역이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립금에 대한 것들은 적립금에 대한 적립 사용계획서가 없이 사업계획서 없이 집행되지 않아야 돼요. 진행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도 원장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반환
공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반환금은 보호자의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타견적서, 공사 전중 후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같은 게 첨부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 서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산 취득비가 집행됐다라고 하면 비품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되는데요. 자산 취득비에 대한 비품관리대장도 저희 시스템에 있는 물품관리대장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조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정 과목별 집행 상황에 따라서 집행 내용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지급 방법에 따라서 첨부되는 목록에 대한 거는 나중에 10월 1일 날 교육이 다 사전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목록화해서 공지사항에 원장님들께 서류로 드릴 거예요. 그걸 첨부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정정사항이 된다 그러면 회계 전산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 연락도 같이 공유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공되는 정보에서 적극 활용하시고 조금 깊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